이번 영상은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란 당연히 주식 매매를 할 때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예쁜 차트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돌파해 줄 것 같은 종목이나 돌파했을 때 매매를 좋아하는데 예쁜 차트에서 이런 돌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다고 예쁜 차트가 급등하면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HTS에서 이렇게 차트를 조금 찌그러뜨리고 보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HTS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HTS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HTS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트가 예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쁜 차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배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배열은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짧은 선부터 위에서 5일선, 그리고 21선, 60일선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된 것을 정배열이랍니다. 저는 정배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정배열이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배열이 될 경우에 거기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골든 크로스나 다른 보조지표 같은 것은 참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차트에서 이렇게 5일선과 21선 이것만 약간 굵게 한 다음에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정배열이라면 매매할 확률이 높아지며 정배열이 아니더라도 일자로 곱게 나열되는 차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단 일자로 나열될 때 황금선 위에 있어야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황금선 위에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자인데 이렇게 황금선 아래에 있는 게 더 많다면 이것은 제 기준으로 예쁜 차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동방이란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황금선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안 여기서 차트가 일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란 종목이 지금 5일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아래에 있고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와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일자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너무 많고 이 동방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발견하지 않고 금요일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거쳐가는 과정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꾸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여기서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며 주가가 거래량이 없던 게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일자로 배열된다는 것은 그 다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때 고점이 1945원, 이 1945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1945원, 저 가격만 지켜준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종가 매수를 하려다가 좀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하려 했는데 이게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그냥 204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는 2.7%에 시작했습니다. 2.7%에 시작해서 눌리지도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8%에 마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다가 놓쳐버렸지만 그래도 이런 정배열의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목 분석을 하면서 고른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거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런 요즘에 핫한 관련주에 50이랑 랩지노믹스 이거 두 개를 고른 이유가 주가가 그나마 일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랩지노믹스가 일자에 가깝고 그리고
고점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이 수요일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분류를 하였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고점을 돌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일자에다가 고점 돌파 모양이라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자인가 정배열인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50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다른 마스크 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일자에 가깝습니다. 이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선은 대장주이고 차트가 제일 예뻤습니다. 다른 종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올랐다가 이 차트가 좀 각도가 너무 벌려졌는데 보시면은 50 그리고 웰크론 각도 차이에서 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이것도 각도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KM제약 이거는 일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50을 선택했습니다. 예쁜 차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일자 모양과 정배열의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급등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설명을 드렸고 CJ시푸드 제 기준으로 이런 거는 예쁜 차트가 아닙니다. 항상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상향 중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3,655원까지 올랐다가 급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거는 급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뭐 그 다음날 계속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트만 봤을 때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을 찾다 보면 예쁜 차트의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이 국일제지 같은 종목은 매매를 합니다. 국일제지를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거의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차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5일선이 21선 아래에 놓여 있고 정배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차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일제지가 정배열 상태에서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은 종가 매수가 유효하거나 장중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매매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목표가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 따라서 매수한 다음에 대응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키스트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고점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무너졌다면 저는 좋은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반등해 봐야지 고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키스트가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주려면 20% 이상 상승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야지 완전히 돌파해 주는 것인데 이런 차트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종목은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상승해서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좀 며칠 동안이라도 그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스트는 일단 그 다음 시장에서 한 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한 며칠 동안 이 4,000원 부근에서 머무른다면 이제 고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4,000원 넘어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4,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올라갔다가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나리자나 50 그리고 KM 아까 50이 좋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50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예쁜 차트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뉴스 한 방에 갈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는 상관없겠지만 계속 들고 가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지수가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폭락할 때는 차트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이 시즌에 주가가 작게는 20% 이상, 많게는 반토막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차트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수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장에서는 차트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좀 평온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차트 매매가 많이 먹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때는 차트를 믿는 것보다는 지수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태가 돼서 전 저점을 깨버린다면 멀쩡한 종목들도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 그냥 시장에서 잘 나가던 멀쩡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쁜 차트란 이렇게 일자로 배열되거나 정배열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차트들. GH 신소재가 최근에 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3,620원이 고점인데 음압 병실 관련주로 엮이면서 GH 신소재와 그리고 MVH 코리아 이 두 개의 종목이 엮였습니다. 둘 다 상한가를 간 상태인데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량과 변동성은 MVH 코리아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꽤나 길게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로 고르라 한다면 저는 GH 신소재를 고를 것 같습니다. 둘 다 비교를 해본다면 MVH는 일단 기간의 수급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상승하자마자 기관들이 작정하고 매도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GH 신소재는 기간이 빠지진 않고 마지막까지 주가가 황금선을 유지해주면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예쁜 차트는 이거는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예쁜 차트가 되려면 시간이 지나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아니면 고점 근처까지 가서 횡보했을 때 며칠 지켜줄 때 그때가 좋은 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랑 그리고 GH 신소재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과 거래량은 MVH 코리아가 좋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GH 신소재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850원이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고 그리고 전 고점, 좀 높은 고점이 4,1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이 4,100원을 뚫어주려면 17%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 제대로 된 매집이 있을까 의문인데 과연 거래량을 띄우면서 제대로 된 매집을 하고 올릴지 아니면 그냥 상한가로 직행할지 또 아니면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뜰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가 17% 상승할 것 같이 움직인다면 이 고점을 뚫어 주었을 때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쁜 차트에서 전 고점까지 거리를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시장에서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13%에서 15%,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이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정이 된다면 이 고점을 뚫어줄 기대감에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목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예쁜 차트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MVH 코리아가 예쁜 차트가 되려면 일단 오늘 최소한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야 됩니다. 전 고점이라면 3,360원인데 전 고점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기간의 매도가 좀 큰데 이 고점을 유지하면서 약간 위, 한 3,500원? 이쯤에서 마감을 했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GH 신소재보다 높게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낮게 설정이 되었고 여기보다 높게 마감했으면 그래도 손절가를 여기로 잡고선 대응하면 편한데 이미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망가진 차트에서는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나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차트에서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 이런 것들은 예쁜 차트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올랐을 때 전 고점이랑 비교해 준다면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 주었습니다. 전 고점이 15,400원. 이날에 벌써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 15,400원 뚫고 나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에 접근을 하거나 이 근처에서 접근을 안 한 거라면 지금은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수 자리를 놓친다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며칠 동안 행보를 하면서 올랐던 자리를 지켜줄 때만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고점을 뚫어주려고 준비하는 그런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이렇게 매일 제가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하다 보면은 정배열에 놓이거나 일자 차트거나 아니면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징조가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냥 멍하니 봐도 상관없으니까 차트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분명히 차트를 보는 눈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본다면 좋은 종목들이 한 개씩 나타납니다. 로체 시스템즈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일자로 나열되어 있고 최근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전 고점이 6,910원이고 이 목요일 시장에서 전 고점을 뚫었는데 전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6,900원을 뚫어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지만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흘러서 이 6,900원을 다시 돌파해 준다면 이때는 7,1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배열의 차트인지 차트가 예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매매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칩스앤미디어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주가가 보시면은 황금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우상향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거나 일자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